예, 김대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개념학 5번째 나와 있는 정직한 사기한이라고 하는 오영진 선생님의 국문학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가 터지기 전 상황 아마 근대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때 어떤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해학적인 글로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선생님 사실은 설명을 막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하나 구절구절 설명하려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눈이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별로 설명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문 내용은 하나씩 다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목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제목이 정직한 사기한이죠. 사기한이라는 말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기꾼, 일단 뭔가 이상하죠? 역설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해제를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제에서 필요한 부분들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위조 지폐 사기단이 선량한 청년을 속여서 위조 지폐 행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을 통해서, 자, 내용이 나왔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혼란스럽고 가난한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배금주의 풍조. 자, 배금주의가 금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치면 황금 만능주의란 말과 비슷한 말이죠. 자, 배금주의 풍조, 그 다음에 타락한 양심의 일단 타락한 양심, 이런 면들을 풍자하고 있어.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당대의 세태, 그 중에 하나가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세태하고 타락한 양심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작가는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자, 뭐 그 내용만 나왔고 목적이 당대 사회를 풍자하기 위한 거라는 거고요. 좀 생소한 글이죠. 선생님이 이거 찾아봤더니 2011년도였나요? 그때 아마 EBS 수능 특강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어요. 요거랑 뭐 비슷하지만 다른 지문이었는데 그게 한번 실린 적이 있었고 오영진의 이 글이 정치관 사기안이 그 사이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생소해 보이는 그런 글입니다. 다행히 내용은 되게 쉬워서 읽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가족이, 자, 가족 사기단입니다. 아까 타락한 양심을 얘기했었죠, 그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가족이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이 사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후에 옛 애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절도 횡령세를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된 청년이 취직을 하러 유령회사로 찾아온다. 그럼 이 청년은 전과자예요. 전과자이지만 자기가 진짜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갔다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 가족들이 요구했던 어리숙하고 멍청한 인물, 자, 그런 인물을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제 이유는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죠. 청년이 말합니다. 그럼 저를 저 같은 전과자라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장, 자네 사장이 그러니까 낸들 오불간언으로, 자, 오불간언이란 말이 모른 척하다 이런 말이에요. 낸들 모른 척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장이 딱한데 내가 너를 채용 안 할 수가 없다. 딱한 사람을 그냥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인자한 척, 인간미가 있는 척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이런 인물들 우리가 보통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을 쓰죠.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난 자네 정직하고 착실한 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청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순진한 놈은 그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합니다. 이 은혜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일생을 두고 사장 사무실로 나오면서 자, 일이 나오게 사원들을 소개할 테니까 갑을 병정을 차례로 가리키면서 이분이 전무, 이분이 무역과장, 이분이 회계과장, 이분이 타이피스트, 자, 사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이 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에요. 가족 사기단입니다. 자, 군의 이름은 뭐랬지? 이창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창수, 오늘부터 우리 사원이니 그리 아쉬워. 그리고 회계과장, 네, 당장 용돈부터 필요할 테니까 이달 월급일랑 선불로 하도록 하시오. 우리 회사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회사라서 옷차림도 단정해야 되거든. 우선 양복 한 벌 짓고 구두도 맞춰 신고. 자, 사원병, 현금은 달러 지폐밖에 없는데쇼. 더욱 좋지. 왜 달러 못 쓴댔어?
청년 사원 정에게 아씨 염려하신 덕분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아씨가 이 사장의 막내딸 타이피스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타이피스트의 소개로 여기에 취직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정이 잘 됐군요 라고 말했고, 자 사원병 그럼 이게 이달 월급입니다. 100달러. 정일이 깜짝 놀라죠. 자, 100달러 이렇게 하나 많이 주세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자, 지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죠. 한 13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이때는 해방 후니까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전과자예요. 전과자고 오늘 내가 취업을 딱 했는데 취업하자마자 일도 안 했단 말이야. 한 달치 월급을 선불로 줘요. 더더군다나 그 액수가 얘가 놀랄 만큼 많이 준단 말이야. 우리같이 정상적인 인물이었으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굉장히 순진한 캐릭터로 나오죠. 순진하고 미련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캐릭터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자, 사원병 당신이 좋으면 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자,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조 지폐 사기단 가족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나가서 쓰다가 위조 지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감옥에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3자를 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100달러를 나가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이제 가족 입장에서도 위조 지폐 만든 것이 성공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다라고 의도를 숨기면서 이렇게 음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원갑. 그럼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해도 괜찮소. 별로 일도 없으니까. 진짜 웃기죠, 그죠? 처음 취직하자마자 돈도 주고 많이 주고 일찍 퇴근시켜줘. 우리 같으면 의심을 했을 텐데 계속 인물의 캐릭터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을 양복점하고 양하점은 길과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사원병 어디 미끄러게 갈아입어 보시오. 예쁜이가 뭐라고 하나? 자,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복도로 퇴장을 한다. 자, 인물이 퇴장을 했죠. 이 글에서는 사실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극문학 같은 거 보실 때 인물의 등장 퇴장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으로 현재 무대 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인물이 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바뀐다는 얘기겠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 무대 장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이글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바꾸지도 않고 조명도 나오지도 않고 인물의 등장과 퇴장으로만 어떤 이야기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원정. 꼭 성공하세요. 사원병. 사원장의 목소리로 그래야 우리도 산답니다. 위에 아까 묶어놓은 글과 같은 의도인 거죠. 네가 성공해야 우리의 위조지표 제작이 성공한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산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중략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쓸어 나갔고 기다리는 중에 중략돼 있습니다. 자, 사원병 아버지 왔어요, 왔어. 누가 왔다는 거 야단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귓속말로. 글쎄, 그런 줄 알았지. 사람 놈이 너무 미련하더라. 자, 그런 줄 알았어. 사람 놈이 미련해. 무슨 말인가요? 100달러 쓸어 나갔다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들켰다라는 거죠. 자, 또 역시 양심의 털난 놈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위조지폐를 지가 쓰려고 나간 게 아니라 지들이 시킨 거잖아, 그지? 자기들 탓 때문에 지금 경찰에 잡혀오는데 그거를 지들 탓은 1도 하지 않고요. 쓰는 놈이 지금 미련하다라고 제3자한테 탓하고 있어요, 그죠? 양심이 아주 타락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짐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실수했단 안 된다. 자칫하다가는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다 떼가고 미쳐 놓는 판이다. 우리 망한다는 말이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아예 사장이니 과장이니 해서는 못 쓴다. 네 아버지 청년과 형사 복도로 등장을 한다. 여기냐? 네. 형사 틀림없지? 틀림없어요. 여기서 받았어요. 노크를 한다. 너 사원 가백에 가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살림방을 꾸미는 척하고 있어. 자,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모양이죠. 자, 아버지 난 자꾸 떨려요. 그냥 달아나 버리죠. 아버지. 애끼 못난 자식아 사는 녀석이 그래가지고서 어디 쓰겠냐. 사원갑 왼쪽에 있는 도어를 연다. 형사와 청년 들어선다. 자, 새로운 등장인물 2명이 무대로 나옵니다. 사장 계십니까? 사장이요. 회사 책임자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시요. 세대주는 아버지 오시다만 어디서 오셨죠? 용산서인데요. 저 여기서 간편무역사가 맞죠? 간편무역사.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무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이 제 지장을 찍고 돈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전무 선생님.
형사, 지금 말이 옳습니까? 사원갑, 전 도무지 무슨 명문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청년,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형사, 이 젊은 친구가 아직도 발악을 합니다, 그래요. 전 사장을 잠깐 사원갑, 그런 분은 없다니까요. 계속 지금 회사가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죠. 다시 이제 형사가 물어봅니다. 참 사장이 아니라 춘부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사원갑이 네, 그러시죠. 아버지, 손님 오셨습니다. 오냐? 침대 맡긴 거 가져왔느냐? 나온다. 자, 사장님, 선생님 가평묘 사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잘못 아시고 오신 모양입니다. 용산서에서 오셨어요? 나한테 무슨 일로? 자, 계속 시침을 떼죠. 이 남자가 선생 회사에서 취직했다는 뎁시오. 천만에요. 대체 누굽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올시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사장,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원이고요. 사장, 형사, 뺨을 갈기며 임마, 아직도 거짓말이야? 청년, 아니에요.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리. 아씨, 회계과장 증인이 있습니다. 아씨가 아십니다. 회계과장이 한 달 월급을 선불해 주시고 양복을 사 입으라고 달러 지폐를 주셨어요. 임마, 떠들지 마라. 글쎄,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보겠다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위조해 가지고 백주에 대낮에 서울 내거리를 행행합니다. 그래요. 그러곤 월급을 받았다고 머리를 갈기며 임마, 뭐 양복을 짓겠다고 가짜 돈을 찍으려면 남이 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100불짜리는 구경도 못했을 자식이. 가자 임마. 실례 많았습니다. 자, 형사는 이제 청년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 사장, 원천만에요. 청년 사장 나으리, 제겐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미련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이제 이 사람 캐릭터 나오네요. 미련은 하지만 순진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을 이용해 먹은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대에 혼란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이를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이러시길, 사장, 구두사도 신고 양복도 새로 맡기고 추천서도 일 없고 신원 보증도 일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장, 아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아씨 형사 임마 떠들지 말고 가자. 억지로 끌고 나간다. 또 퇴장을 했고, 청년 복도로해서 오른쪽으로 끌려 나가면서 회계과장 아씨, 사장 왜 제게 취직자를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저 사장 너무합니다. 사장과 사원 화장실로 가고 사장실로 가고 발음 이상하죠. 화장실하고 비슷하네. 사장실로 가고 사원정은 복도로 가서 청년이 간 뒤로 물끄러미 바라본다. 사장,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냐? 시험 삼아서 300장만 찍었어요. 3만 불이로구나.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서 대조하면서 어디가 다르기는 좀 자세히 봐라. 도안에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만 땡땡땡 그리고 끝났죠. 자,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뭔가 타락한 한 가족이 멀쩡한 사람, 순진한 사람 하나를 속여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해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내용 자체는 48년도 혹은 뭐 해방 이후 그때 혼란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내용은 선생님이 별로 얘기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봐나가면서 필요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A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자, 그래야 우리가 산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극문학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데, 어떤 대사죠, 그죠? 인물이 어떤 대사 하나를 날렸고요. 이 대사 속에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뭐 바로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청년의 수행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표출하고 있어. 왜 청년이 어떤 수행? 100달러 위조 지폐를 성공적으로 사용해야만 자기들도 성공적으로 100달러 위조 지폐를 찍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저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워낙에 어이가 없는 것들이니까 선지를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인물의 의도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죠. 2번은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한다고 할 때 연출자의 계획. 자, 이것도 극문학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일단은 글 내용의 일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연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나 이 문제처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줄쳐져 있는 부분들이 다 인물의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인물이 대사를 날릴 때 그 인물이 어떤 심리,
혹은 어떤 정서를 보여주는지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심리나 정서가 표정이나 말투로 표현될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를 물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글에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 글 속에 어떤 조명의 역할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의 역할, 인물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 지시문에서 언급이 됐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기억부터 하긴 하겠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호의를 받게 되어 기쁜 상황으로 감격에 겨워하는 듯한 표정. 자, 감격에 겨워하죠.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채용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1번은 문제없죠. 뭐물었어요? 인물이 그 대사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표정으로 얘기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니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상대방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어투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니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인물의 의도 물었어요. 내면 심리 물은 거네요.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도 볼까요? 잠깐. 낯선 이의 방문과 자신의 관련이 없음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처럼 의아해하는 모습, 모른다라는 표현을 드러내면 되겠죠. 나머지 4번, 5번 다 마찬가지로 의도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나와 있는 세 문제 가운데서는 이 지문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3번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제목이 지니는 의미를 물어보는데요. 일단 보기부터 먼저 보죠. 모순 형용은 의미상 서로 반대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여 독특한 효과를 노리는 표현상의 기교를 말한다. 이러한 모순 형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직한 사기한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자, 모순 형용은 더 쉽게 말하면 이거 역설법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역설법 속에는 모순 형용과 모순 어법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모순 형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수식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보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자, 마음이라는 건데요. 외롭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하고 동시에 황홀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동시에 수식하죠.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수식의 모성을 우리가 모순 형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더 지금 보시면 정직한 사기한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사기꾼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 수식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모순 형용이라고 하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제목에 역설법이 사용된 모순 형용이 사용된 이 제목의 의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중화식 문제니까 EBS가 답으로 제시한 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진하고 선량한 청년이 오히려 사기꾼이 되는 모순된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이게 의도랍니다. 당대의 모순된 사회 현실 혹은 모순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도 모순 형용을 사용했다 정도가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문 내용을 좀 빠르게 보고 문제 빠르게 풀어봤는데 흔하지 않은 글이고 어렵지 않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온 글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냥 멋대로 이건 안 중요해 이건 중요해 볼륨을 잡지 말고요. 일단 지금은 처음 볼 때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두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